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네, 설 연휴 마지막이네요. 일단 뭐 다행히, 네, 어제도 네, 미증시는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급등을 했고, 네, 어제도 네, 다우가 0.76 그리고 나스닥 2%대 급등했고, S&P 500 네, 1.19%대에서 모두 급등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뭐 이틀 연속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국내 증시 오늘까지 휴장이고, 일단 내일 개장이 되죠. 뭐 어제 뭐 개장된 아시아 증시 뭐 대부분 또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뭐 내일 일단 장 시작은 또 갭 상승 또 좋게 출발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미 증시 급등세분 뭐 조금 또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여하튼 뭐 전체 이제 시장이 뭐 금리 쪽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조금씩 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은 이제 원래 계속 장기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 인상 조기 중단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여하튼 어제 미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유럽 증시 또한 네, 영국이 0.18 그리고 프랑스 0.52, 네, 독일 0.46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급등했네요.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대 급등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5%대 급등. 일단은 최근에는 반도체주 한 2년 정도 또 장기간 또 좋은 또 사이클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좀 섹터 쪽에 대한 부분 약간 반도체 섹터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은 일단 선반영이라서 그죠. 여하튼 시장 뭐 메모리 가격 쪽에 대한 부분 1분기, 2분기 내 저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대에서 급등 네, 좋게 마무리되었고요.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뭐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 뉴욕 증시 반도체 주도했다, 기술주 강세로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 뭐 테슬라 마찬가지 또 급등세를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뉴욕 증시 다음 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랐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과 다음 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기대를 걸었다. 2월달 0.25% 금리 인상 가능성 99%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고,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일 페드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 회의에서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 중단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테슬라, 애플에서 좋게 또 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네, 2,400선 근접 네, 설 끝나면 FOMC랑 실적이 변수다. 일단은 FOMC 이제 다음 주죠.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게 네, 좋은 전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중국 소비주 반도체 관련주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코스피 거래대금 지금 감소세 계속 유지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세 확신은 아직이다. 뭐 다음 주 FOMC와 실적, 4분기 실적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 페드의 매파적 발언에도 미국 통화정책보다는 중국 리오프닝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감의 영향이 더 컸다라는 분석이다. 네. 여하튼 다음 주 FOMC랑 실적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 네, 이번 FOMC에서 0.25포인트 네, 금리 인상 확률이 99.9%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연준이 흔드는 시장 조기 인상 중단설 촉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연준 올해 봉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해서 이번에 2월달, 3월달 뭐 0.25% 정도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했다가 일단은 금리 인하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 뭐 또 일단 이틀 연속 급등했고, 연준 올해 봄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중국 재개방 기대에 빅테크주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 증시 뭐 기술주 쪽에 대한 부분도 중국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리오프닝 문 열린다. 설 이후 옥석 가릴주 해서 춘절 리오프닝 마지막 관문이다 해서 내수 수요는 2에서 3분기에 정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연 소비 최대주다. 중국 해외여행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상반기 내수 수에는 음식료, 화장품, 하반기에는 유통, 여행주고요.
상반기에는 미디어, 바이오, 게임주에 주목하자라고 합니다. 자동차, 2차 전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네, 삼성전자 팔고 삼바 사는 까닭, 뭐 여기는 삼바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뭐 바이오 쪽에 조금 사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 올해 들어 우리의 증시 상승을 이끈 삼성전자 개인들이 팔고 삼바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 순매수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순매도 1위 삼성전자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등을 보이니 그죠. 네, 삼성전자를 팔고 일단 삼바를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에서 순매수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네요. 1160억. 1월 2일부터 1월 18일, 네, 1월달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CJ제일제당, 뭐 LIG 넥스원 등이고, 순매도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 여하튼 뭐 삼성전자, 그죠? 계속 조금 오랫동안 또 많이 손해를 봤던 상황이었죠. 약간 또 탈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탈출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죠? 이제 조금 반도체 업황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개인들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유일한 황제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100만원 넘는 목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삼바를 사고 있는 이유, 2023년 바이오 산업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대비 이슈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의지할 수 있었던 삼바, 상대적으로 뭐 주가가 잘 뱉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사들은 어려우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정권과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 기술 혁신이 지속이 되고 있고 K바이오 가장 큰 중심인 바이오 시밀러의 우호적인 환경이다. 네, 아무튼 이게 뭐 상반기 일단 늦어도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조금 일찍 네,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뭐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기타 이슈 부분으로 좀 붐이 일면 그죠.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조금 더 뭐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겠죠. 제약 바이오 3세 경영 물결 닷 올린 세대 교체. 여하튼 뭐 셀트리온 쪽도 일단은 두 아들 뭐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사 승계 바이오와 소유 경영 분리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유와 경영 분리된 게 아니죠. 소유, 서 회장이 소유하고 있고 일단 경영, 서 회장이 아들을 통해서 경영하고 있죠. 바이오 업계에서도 오너 일가의 경영 성계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 국내 바이오 1세대 대표주자인 서정진 명예회장이 떠난 셀트리온 그룹이 대표적이다.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제약 이사회 의장과 차남 서준석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다만 서 회장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이 완료될 경우 서진석 의장이 소유만 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게 과연 그대로 될까요? 3사 합병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지분 승계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뭐 소유장이 뭐 사전 증여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3사 합병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는 소유장이 가지고 있고 경영에 대한 부분 소유장이 아들, 네, 두 아들 이사회 의장을 통해서 네, 경영을 하겠죠. 요거는 조금 네, 잘못된 전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다. 네, 셀리버리 미코바이옴에 뭐 신저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 네, 정권가에서는 올해 바이오 업종을 투자할 때 위탁 생산 기업과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해야 된다. 올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대거 특허 만료를 앞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유안타 증권 바이오 시밀러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발을 최우선 종목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관심주 신한투자 2023년 실적에 주목해야 할 3대 바이오 기업으로 삼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 종목으로 SK바이오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대형 바이오 기업의 실적 모멘텀에 기반해 상대적 주가 상승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네, 여하튼 올해 일단은 관심주,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주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뭐
시원찮죠. 시원찮은데 일단 1월 초 부분이고 어차피 2023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2023년에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비중 확대 의견 정권 사들 계속 내고 있고,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2023년 주목해야 할 쪽 셀트리온 그룹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2의 바이오시밀러, 네,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 뭐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우리는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이고, 그죠? 일단은 실질적인 매출은 2024년 정도가 돼야 뭐 조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2023년 한 말 뭐 하반기쯤에는, 그죠? 뭐 PBM에 대한 등재 여부도 나올 거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여하튼 올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를 한 2조 1000억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뭐 10% 정도만, 그죠? 경쟁사가 10개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10개면 말 그대로 치킨 게임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그리고 대형사, 뭐 기타 뭐 안정적인 공급망 부분, 오리지널과 동등한 뭐 약간 차별하던 요소 등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충분히 네, 경쟁력이 높다, 정권사들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계속 네,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서 지금 시장 전망치, 긍정적인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그 영향에 거의 뭐 영향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죠? 여하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향을 받아서 네, 주가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일에 모두들 또 날씨 추우니까요. 네, 따뜻하게 집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